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박지훈 의사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산책길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요. 흙이나 풀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이 주는 특별한 느낌과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맨발 걷기가 때로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91세 동료 의사이신 강대진 박사님의 경험담을 듣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환자를 돌보신 의사 선생님조차 맨발 걷기를 잘못 시작하셨다가 큰 위험에 처할 뻔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을 때 맨발 걷기가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하셨다가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덧나 결국 응급실 신세까지 지셨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셨기에 작은 상처가 폐혈증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맨발 걷기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고?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 박사님, 본인도 의사인 자신이 환자가 될 줄은 몰랐다며 당시 아찔했던 경험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 이웃 김 할아버지가 맨발 걷기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났는데 당뇨 때문에 결국 잘못되셨대. 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또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가 굽으셨거나 무릎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께 손주들이 할아버지 맨발 걷기 좋대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할 때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강 박사님은 그 위험한 경험 이후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지금은 91세의 나이에도 매일 30분씩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혈압과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 약까지 줄이셨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하고 올바른 맨발 걷기에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맨발로 흙길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웠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왜 맨발 걷기가 위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 상태와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강 박사님의 경험과 저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이유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무릎 통증이나 혈압, 당뇨 관리에 새로운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 박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작년 초 혈압과 당뇨 수치가 불안정하고 무릎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드셨을 때 의사로서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늘어가는 약 봉지를 보는 것도 병원 문턱을 넘는 것도 지고 힘든 일이죠. 그때 손자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피가 잘 돌고 몸에 활력이 생기며 발바닥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의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이를 자극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땅과 직접 접촉하는 접지히디어 효과가 염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 박사님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바로 준비 없이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하셨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크게 놀라고 반성하셨다고 합니다. 첫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아파트 뒷산 흙길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흙을 밟는 느낌은 차갑지만 상쾌했다고 해요. 아, 이것이 자연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30분 정도 걸으셨습니다.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돌멩이나 나뭇가지에 찔리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바닥에 생긴 작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붓고 열나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발 상처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이 환자가 되니 그 위험성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날에는 몸살 기운과 함께 열이 나고 어지럼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새로운 자극에 몸이 놀란 것이죠.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다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아내분께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강 박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 선생님,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고령 환자분들께 발 관리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작은 상처가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강 박사님은 60년간 환자들에게 조심하세요 라고 신신당부했던 자신이 정작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저의 동료 의사이신 강 박사님과 같은 위험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의사의 관점에서 맨발 걷기의 진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맨발 걷기는 분명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신경 자극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 접지 효과를 통한 염증 감소 및 수면 개선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작은 상처를 통한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넷째, 발 모양의 문제 평발, 무지 외반증 등가 있거나 발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맨발 걷기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 박사님이 위험에 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절대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 둘째, 발이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이 많거나 거친 땅을 바로 걷는 것. 셋째, 걷기 전후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오래 걷는 것. 넷째, 날씨 너무 덥거나 추운 날라 땅의 상태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젖은 땅을 고려하지 않는 것. 다섯째, 만약의 사태에 대비 없이 혼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걷는 것. 이런 방식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 박사님은 병원에서 3일간 응급치료를 받고 일주일 더 입원하신 후에야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발의 상처는 항생제 치료로 나았지만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환자를 치료해온 자신이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환자들에게 강조했던 주의사항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크셨다고 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강 박사님은 젊은 재활의학과 의사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으셨습니다. 그 의사는 맨발 걷기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고령자에게 안전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로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들도 올바른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많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가 고령자의 균형 감각 향상과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왜 저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나요? 라는 강 박사님의 질문에 젊은 의사는 너무 급하게 그리고 준비 없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의학 지식이 풍부하신 선생님께서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강 박사님께 큰 배움을 주었고 퇴원 후 그분이 알려준 안전한 맨발 걷기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혈압과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고 무릎 통증이 줄었으며 밤에 잠도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다시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 박사님은 지금 매일 아침 30분씩 안전한 방법으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방법을 따른다면 맨발 걷기의 좋은 점들을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강 박사님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 7가지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필요하다면 메모해 두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자기 야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발바닥 피부와 근육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안에서 양말을 벗고 5분, 10분 정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일주일은 얇은 수건이나 깔개를 깔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베란다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바깥 공간에서 짧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적응된 후에야 공원의 부드러운 잔디밭 같은 곳에서 5분, 10분 정도로 야외 맨발 걷기를 시작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걷기 전에는 발의 상처, 물집, 붉게 변한 곳, 굳은 살 사이에 낀 이물질은 없는지 거울을 이용하거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걷고 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자극 없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해지지 않도록 발 전용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아주 작은 상처라도 발견되면 완전히 아물 때까지 맨발 걷기는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땅이 맨발 걷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깨끗하게 관리된 집 안바닥입니다. 야외에서는 관리가 잘 된 공원의 잔디밭이나 고운 모래가 있는 해변도 없지 않을 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전용으로 조성한 흙길도 늘어나고 있으니 주변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돌멩이나 자갈이 많은 길,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쓰레기가 있을 수 있는 도시공원, 제초제나 농약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잔디밭,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시멘트, 바닥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적당한 시간만 걸어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짧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12주는 5분 이내, 다음 12주는 10분, 한 달 정도 지나서 15분, 그리고 몸에 무리가 없다면 3개월 이후에 최대 20분, 30분 정도까지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34번째 정도면 충분하며 우리 몸이 회복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안전도구를 활용하세요. 완전한 맨발이 불안하거나 발바닥이 너무 예민하다면 맨발 신발 또는 아쿠아 슈즈처럼 바닥이 얇고 유연하여
맨발과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도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을 신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균형 감각에 자신이 없거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할 때도 지팡이나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여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가급적 혼자보다는 함께 하세요. 특히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서로 발 상태를 확인해주고 혹시라도 균형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혼자 해야 한다면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하세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맨발 걷기를 쉬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발에 작은 상처라도 있을 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비가 와서 땅이 젖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때로는 무리하는 것보다 충분히 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맨발 걷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리고 저의 동료 의사이신 강 박사님께서 안전한 방법으로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한 후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도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재활의학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정말 조심스럽게 집안에서 맨발로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 일주일 후 10분, 이렇게 한 달을 보낸 후에야 집 앞 잔디밭에서 짧게 맨발 걷기를 시도했죠. 아내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고 점차 지지해 주었고 지금은 가끔 저와 함께 집안에서 맨발 걷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안전한 맨발 걷기를 실천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 몸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높았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의 용량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줄일 수 있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둘째,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잠드는 것을 힘들어했던 제가 이제는 베개에 머리를 대면 비교적 빨리 잠들고 아침까지 푹 자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낮 동안의 활력도 달라졌습니다. 셋째, 당뇨로 인해 둔감했던 말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더 부드러워지고 바닥의 느낌이나 양말의 질감도 예전보다 더 잘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발과 다리의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도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소화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식사 후 항상 느끼던 더부룩함이 많이 줄어들었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일곱째, 발목과 종아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낍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발의 아치와 작은 근육들이 단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덕분에 균형 감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어 넘어질 걱정이 줄었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시간은 복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오직 맨발 걷기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식단 조절이나 다른 생활 습관 개선에도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전하게 실천한 맨발 걷기가 제 건강 회복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맨발 걷기의 효과는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발바닥의 풍부한 신경말단 자극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지면을 걸으면서 발의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어 균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 자기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접지 효과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행위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기분 전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제 경험은 한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91세 의사조차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께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제 조언을 듣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어르신들께서 허리 통증 완화, 발바닥 통증 개선, 발 건강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주 2회 아침 아파트 공원에서 안전하게 맨발 걷기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니 더욱 즐겁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균형 감각이나 혈압, 혈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물은 맨발 걷기 중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다면 발의 감각 저하 정도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고 맨발 걷기가 안전하다면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세요. 셋째, 골다공증 등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넘어졌을 경우 골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평발이나 무지외반증 등 발 모양에 문제가 있다면 맨발 걷기가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을지 필요하다면 어떤 보조기구나 운동법이 도움이 될지 상담하세요. 다섯째,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가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무릎이나 발목 등 관절 상태를 고려하여 맨발 걷기 방법이나 시간, 장소 선택에 대한 조언을 구하세요. 일곱째, 발바닥 피부 상태나 무좀 등 피부 질환이 있다면 맨발 걷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당뇨가 있는데 발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할 때 혈압 변화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맨발 걷기를 시작했는데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쉬어야 할까요? 제 무릎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떤 종류의 땅에서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을까요? 맨발 걷기와 함께 다른 운동, 수영, 자전거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맨발 걷기 전후로 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혹시 맨발 걷기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현재 건강 상태로는 맨발 걷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개인별 건강 상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했을 때 의사와 상담 없이 무작정 시작했다가 큰 고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부디 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안전하게 시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맨발 걷기는 분명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맨발 걷기의 핵심,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특히 단요. 셋째,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넷째, 적당한 시간만큼만 하세요. 처음엔 짧게, 다섯째 필요하다면 안전도구를 활용하세요. 여섯째,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함께 하세요. 일곱째, 그날 몸 상태를 존중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여덟째,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매일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찾은 이 방법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에 위험했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저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제 부끄러운 경험까지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위험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처방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맨발 걷기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맨발 걷기는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꾸준히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에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 더욱 유익하고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정성껏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91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되찾았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만 부디 안전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맨발 걷기, 이제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대로 제대로 알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위험이 아닌 건강과 활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50년 임상 경험의 박지훈 의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